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인간과 사회 중간과제에 30점 맞은 과제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곳과 비교를 해도 도시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낀다. 어쩌면 오늘날의 도시는 최소한 한 번은 개발이 진행되고 발전을 거듭해 왔을 것이다. 그 지역의 발전은 강남의 탄생을 읽고 느꼈듯 당시 지도자에 의해 변화된 것을 실감한다. 인간의 삶에 미치는 공간, 인생의 절반을 넘게 다닌 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학교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는 정말 많은 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본인데 요즘에는 대학교도 많이 생겨서 집 근처에 대학교가 없는 곳도 드물게 된 것 같다. 게다가 각종 직업 학교나 학원들도 생겨나서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서 우수한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옛날에 몇 시간씩 걸려서 등교했다는 말을 들으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많이 바뀐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40분 정도 버스를 탔었다. 그나마 버스가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아침에 등교를 위해 버스를 탈 때면 항상 버스가 10,000원이라 도저히 탈 수가 없었고 몇 대씩은 그냥 보내야 했었다. 버스 뒷문이라도 간신히 타는 날에는 지각하지 않는 날이 되었다. 사실 학교는 도심이 아닌 외곽의 주택단지도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에서 5분만 늦게 나와도 학교 도착이 30분이 늦어버리는 경우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게으른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컸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덜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학교에 일찍 등교했었더라면 아마도 명문대에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문화적인 주거 공간.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다. 나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아파트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가 살거나 큰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는 1인 거주자가 많이 늘고 아파트형 원룸, 기숙사 등도 아파트라고 불 수도 있다. 나는 아파트의 1층에서부터 12층까지 다양한 층에 살았었다. 사실 아파트는 1층이나 12층이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각각의 아파트 건물이나 지역이 달라 그 구조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아파트의 층수는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1층에 살았을 때에는 베란다의 블라인드를 낮에도 닫아 놓고 지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창이 있었기 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12층으로 올라갈수록 커튼을 달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불편함이었다. 게다가 승강기가 점검 중에 있으면 계단으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생겼다. 대신에 높은 곳에서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는 것은 잠시나마 위안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같은 아파트라도 몇 층에 사느냐에 따라 혹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이런 경험으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빌려서 보고 있는 역사 유적지. 나는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화 유적지를 찾아다녔다. 한국사에 대해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즐겁게 역사에 대해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적지가 많이 있다. 그 유적지를 통해 한국사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역사 유적지를 돌아봄으로써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적지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만큼 문화재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 숭례문 화재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사람들이 유적지에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관리 소홀로 인해 문화재가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문화재를 보여주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공간. 사람의 몸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때때로 아프거나 다친다.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 종류의 70에서 80% 정도는 경험했을 정도로 다양한 치료와 수술을 경험했다. 만약 중세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이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단명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각종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게 된다.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다치게 되면 구급차를 타고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병원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 연장은 곧 고령화 사회가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책 놓을 곳이 없어 찾은 도서관. 나는 이사를 할 때마다 고려하는 장소가 있다.
그동안 책 읽기를 취미생활로 하며 여러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구매해서 읽는 것은 나에게 비효율적이었다. 책을 사는 것에 지출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책을 읽고 나면 방치하게 되니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잦은 이사는 책을 수시로 옮기게 하는데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니 어떤 지역마다 도서관이 많이 세워져 있었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회원 가입을 통해 도서를 대출할 수 있었다. 책 역시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책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정보나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나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모든 책을 읽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써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자기계발이나 취직,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한다. 도서관은 과거에 비해 매우 발전해서 디지털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안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책을 고르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럽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인생이 아직은 짧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에도 사람은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강남의 탄생이란 책에서는 어떤 지역이 만들어지거나 발전해 나가는 시대가 있었지만 2016년 현재는 과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물론 여러 지역에 각종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내 삶에 있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도시에서 사는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즉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좋은 삶이란 그저 몸과 마음이 편하도록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처럼 많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내 주변의 공간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충족이 된 삶만이 좋은 삶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며 살아왔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일들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삶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했던 일들을 많이 겪었다. 좋은 삶이란 내가 어떤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는 세상에 드러내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노력 끝에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기쁨으로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야 한다. 지금처럼 모두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열악하고 잘못되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깨끗하지 않고 잘 정돈되지 않은 공간이 있어야만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환경에 있으려고 한다. 잘 가꾸어진 공원을 산책하려고 할 뿐 직접 가꾸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좋은 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할 뿐 내가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깨끗한 화장실을 쓰려고 할 뿐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언제나 불만이 앞선다. 내가 이런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런 공간을 살듯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좋은 사회가 된다면 내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고 3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그대로 내용을 복제하면 과제 제출 시에 0점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